당신의 자녀가 저희 의사 집안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돈이 이렇게 말했죠. 죄송하지만 시어머니가 해남 고구마 농사꾼이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파혼이 된 후 서울 대기업 과장이던 제 아들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고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 짓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당한 농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는 아직도 농부를 부끄러워할까요? 전국 고구마 시장의 40%를 책임지는 해남의 자부심,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은 한 청년의 이야기.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가장 값진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67세 이미순 어머니의 진솔한 고백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하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7살인 이미순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25년 전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해남 농협에서 일하면서 저와 함께 농사일도 도왔고 아들 민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수학철이 끝나면 항상 셋이서 두륜산으로 나들이를 다니곤 했습니다. 특히 가을이면 꼭 남편이 좋아하는 등산을 갔어요. 민수는 투정도 부리고 힘들다고 했지만 두륜산 정상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먹을 때면 그렇게 행복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항상 민수에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곤 했죠. 그때는 그 말이 단순히 등산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의 큰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늘 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워서 도시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자.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농협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민수의 학업과 취업 준비를 지원했어요. 저는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서 새벽에는 해남 전통시장에서 좌판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민수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결국 민수는 서울의 대기업에 입사했고 지금은 과장급 간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혼자서 아들을 잘 키웠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사실 민수가 착하고 성실해서 가능했던 거죠. 아들은 매달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주고 명절이면 찾아와서 며칠씩 함께 지내며 고구마 수확도 도와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민수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회인이 된 거예요. 지난해부터는 서울에서 월세로 살던 원룸에서 나와서 전세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꿈만 같았습니다. 농사일이 힘들 때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 아들 생각하면서 힘을 내곤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건 바로 민수의 결혼 문제 때문인데 아들이 35이 되도록 결혼을 미루는 게 다 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전 고구마 수확이 끝나고 민수가 내려왔을 때였죠. 술 한잔 하다가 민수가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회사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때 민수가 어머니는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가 천직이시고 이곳을 떠나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라며 결혼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도 서너 번의 만남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늘 시어머니와의 동거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도 분가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해요. 하물며 전라도 해남 시골에서 고구마 농사 짓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건 요즘 젊은 며느리에게는 너무 큰 부담일 테니까요. 그동안 민수는 제 체면을 살리려고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라는 말로 둘러댔던 거예요. 얼마나 효심 깊은 아들인가요. 하지만 그 효심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저는 늘 민수에게 너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해왔는데 그 말이 민수에게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나 봅니다. 제가 혼자 농사 짓는 걸 안쓰럽게 보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고구마 농사는 제 천직이에요. 남편이 떠난 뒤로 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이제는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하면 제 이름이 먼저 거론될 정도가 됐죠. 새참 때마다 이웃들과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도 저한테는 큰 낙입니다. 서울 같은 큰 도시에 가면 이런 재미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추석에 민수가 내려오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엄마는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다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 결혼할 때 부모님 모시는 걸 조건으로 내세우는 상대는 거절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말이 오히려 민수에게 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며칠째 잠도 잘 오지 않네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민수가 전화로 이번 추석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내려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35이 되도록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는 말은 처음이었거든요. 작년 초부터 만난 여자친구라고 해요. 같은 회사는 아니고 민수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름은 서지은이라고 하네요. 강남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딸이고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33세 여성이라고 해요. 통화하면서 민수 목소리가 그렇게 밝았던 적이 없었어요.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에 웃음이 가득했죠. 근데 통화 끝 무렵 민수가 한숨을 쉬더니 어머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은 씨는 외동딸이고 부모님이 체면을 많이 차리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게다가 친척들도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랍니다. 민수가 걱정하는 건 제가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니가 고구마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면 지은 씨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말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지은 씨는 민수의 가정 환경을 모두 알고 있대요. 오히려 어머님이 혼자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게 대단하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못했다고 하네요. 지은 씨도 부모님 반응이 걱정된다고 했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남 고구마가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하지만 강남의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에 시골 농사꾼은 또 어떻게 비칠까요?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꼭 만나보고 싶어요. 지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민수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지은 씨 부모님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제가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지은 씨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해요. 우리 딸을 시골 농가의 며느리로 보낼 순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지은 씨가 어머니, 그건 편견이에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지은 씨 아버님은 너는 어릴 때부터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랐는데 시어머니 농사일까지 도와야 할지도 모르는 결혼을
어떻게 승낙하냐며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민수는 어머니는 절대로 지은 씨한테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게다가 해남보구마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설명했지만 지은 씨 부모님의 마음은 돌릴 수 없었대요. 결국 그 자리는 불편한 분위기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능해서,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내가 농사 짓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지은 씨는 그 후로도 계속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매길 수 없다고,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더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은 씨가 더 고마워졌어요. 우리 민수의 진심을 알아봐 준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강남의 의사 선생님 댁 귀한 따님을 해남 고구마 농부의 며느리로 받아들이신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 씨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해남으로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하더군요. 순간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서 그래, 우리 집에서 맛있는 고구마라도 구워 먹자고 했어요. 지은 씨가 해남에 도착하기로 한 날은 마침 늦가을 수확철이었어요. 고구마를 캐느라 마당이며 들판이며 온통 분주했죠. 사실 전날 밤부터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을 이장님 부인이 전해준 이야기 때문이었죠. 이장님 따님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서울로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서 늘 무시를 당했다고 해요. 명절 때마다 시골 냄새가 난다며 은근히 놀렸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지은 씨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지은 씨는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고구마를 수확하는 일손들 사이로 조심스레 들어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정하고 예뻤어요. 무엇보다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 두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어머님, 제가 직접 뵙고 싶어서 왔어요. 지은 씨의 첫마디였어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민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고 했어요. 특히 어머님이 이사 집안 딸내미가 해남 농가의 며느리가 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냐며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척들 앞에서도 우리 딸 결혼 상대가 시골 농부 아들이라며 창피해하셨대요. 지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민수 오빠가 정말 좋아요. 근데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젊은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이런 편견 때문에 가로막히다니. 그날 저녁 지은 씨와 함께 직접 캔 고구마로 간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달달한 고구마를 먹으면서 지은 씨가 어머님,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는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은 씨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지은 씨의 얼굴색이 순간 하얗게 변했는데 당장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지은 씨 어머님의 전화 내용이었다고 해요.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는 지은 씨를 배웅하면서 제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휴가를 내고 내려왔어요. 아들의 얼굴이 많이 해쳐 보였습니다. 지은 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지은 씨 부모님이 휴대폰도 압수하고 강제로 캐나다 유학을 보내기로 하셨다나요. 어머니, 저 정말 지은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제가 평생 결혼 안 할래요.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었던 말들이 터져 나왔나 봅니다. 민수는 지은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지은 씨의 따뜻한 마음씨,
현명한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 주려 노력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둘은 벌써 구체적인 결혼 계획도 세웠더군요.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주말마다 해남으로 내려와 농사일도 돕겠다고 했어요. 지은 씨가 먼저 제안했다네요. 시어머님 혼자 고구마 농사 지으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말했다고 합니다. 민수는 지은 씨 부모님 반대가 계속되면 차라리 둘이 도망가서 결혼하고 싶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말렸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도망가서 결혼하면 평생 가슴앓이 할 테니까요. 게다가 지은 씨도 외동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날 밤 고구마 밭에서 모자가 오랜만에 함께 달을 봤어요. 민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로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민수는 망설임 없이 서울로 향했어요. 며칠 뒤 민수는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지은 씨가 다음 주에 캐나다로 떠난다는 소식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보자는 연락도 하고 싶었지만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될 것 같아 그러지 못했다고 해요. 대신 지은 씨가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대요. 민수 오빠, 죄송해요.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낼 용기가 없네요. 오빠가 앞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답니다. 게다가 지은 씨 아버님은 해남까지 찾아오겠다고 하셨대요. 우리 고구마 농사가 얼마나 변변찮은지 직접 보고 이 결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증명하겠다고. 그 말을 전하는 민수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전 우리 고구마 농사가 자랑스러운데 왜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민수의 이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상처를 받다니. 며칠 뒤 정말로 지은 씨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는 들판을 둘러보시더니 이게 뭐라고, 이런 곳에 우리 딸을 보낼 수는 없소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홍시처럼 붉어진 얼굴로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씨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면 캐나다로 떠난다고, 그리고 우리 민수를 잊지 못할 거라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은 씨의 흐느낌에 저도 같이 울고 말았네요. 민수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발했다고 해요. 저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은 씨 부모님을 한 번 더 만나 뵙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한 어머니의 진심을 담아 간곡히 부탁드렸더니 마지못해 승낙하셨어요. 서울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지은 씨 부모님을 다시 뵙게 됐어요. 하지만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번 주말에 캐나다로 떠나요. 이제 그만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은 씨 어머님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남에서 25년째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구마가 해남 고구마예요. 제가 키운 고구마로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시죠. 그때 지은 씨 아버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체면에 맞는 시골 땅 10만 평은 가지고 계신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희는 고작 2,000평 남짓한 땅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땅이 많진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자 지은 씨 아버님이 말을 자르셨어요. 보세요. 농사도 규모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00평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우리 집안 수준에는 맞지 않아요. 친척들 모두 의사고 교수인데 명절에 며느리가 소규모 농사꾼 딸이라고 하면 체면이 서겠습니까?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럼 지은 씨의 행복은요? 우리 민수의 마음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보자
지은 씨 어머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이요. 변변찮은 농사나 짓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어떤 행복을 찾겠어요. 지은이는 곧 캐나다로 떠나요.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지은 씨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마시고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2,000평 농사로는 우리 딸 한 달 용돈값도 안 나올 텐데.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농사 짓는 게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은 씨한테 이별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음 날 아침 해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뭐라고? 이 고구마 농사가 뭐라고? 2,000평이 왜 부끄럽죠? 우리 어머니가 왜 부끄러워요? 취중에 계속 그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민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이면 캐나다로 떠난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지은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민수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 이제 서울 회사도 그만두고 싶어요. 우리 고구마 농사가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2,000평이 아니라 50평이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게 더 값진 거 아닌가요? 순간 놀라 서울에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니.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오히려 맑아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걸 드디어 발견한 사람처럼요. 어머니, 우리 해남 고구마가 전국에서 제일이잖아요. 제가 배운 걸 농사에 접목해서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2,000평이 적다고요? 그럼 우리가 더 특별한 걸 만들면 되죠.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졌구나. 죄송해요. 부모님을 이길 용기가 없네요. 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캐나다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며칠 동안 회사에 출근하긴 했지만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도 잦아졌대요. 주말이면 내려와 고구마 밭을 살피는데 전과는 뭔가 달라. 그러더니 어느 날 민수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어머니 곁에서 농사 짓고 싶어요. 처음엔 당연히 반대했죠.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전 이제 알았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제 진심을 속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컴퓨터로 뭔가를 열심히 하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우리 고구마로 만든 말랭이 제품 디자인이었어요. 우리가 2,000평이 부끄럽다고요? 그럼 우리만의 특별한 가치를 만들면 되죠.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민수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죠. 하지만 가끔 달 밝은 밤이면 고구마 밭에 혼자 앉아있는 민수를 봐요. 아마도 그때만큼은 지은 씨를 생각하나 봅니다. 어머니라서 다 알아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얼마 전에 지은 씨 소식을 들었어요. 캐나다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들은 날 처음으로 민수가 저에게 술을 따라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2,000평으로도 멋진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는데 민수는 그날 이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고구마 밭을 살피고 컴퓨터 앞에서 농업 기술을 공부하더니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우리 고구마를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상품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보고 싶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배운 마케팅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고구마의 가치를 높여보고 싶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농업기술센터도 찾아가고 농업경영 교육도 받으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우리 고구마를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기 시작했고 농협 개통출하도 시작했죠. 신기했어요. 단순히 밭에서 고구마만 캐는 게 아니라 품질 관리부터 출하 시기 조절까지 체계적으로 하는 걸 보는 게요. 게다가 민수가 시작한 해남 달마고구마 체험농장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취재를 왔더라고요. 청년농부의 성공적인 귀농 사례라는 제목으로요. 기자님이 도시의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귀농을 선택한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민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땅에서 정성껏 키운 해남 달마고구마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25년간 지켜오신 이 농사일이 저의 자부심입니다. 지금은 도시 아이들이 주말마다 와서 고구마 체험도 하고 농사 이야기도 듣고 가요. 어떤 때는 귀농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민수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는 해남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체험농장을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민수는 그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뜻밖의 손님은 지은 씨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는 지은 씨 소식을 전해주셨죠. 캐나다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현지 병원에서 의사와 약혼했다는 소식도 들려주셨어요. 민수는 담담하게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전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할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 제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는 우리 체험농장을 둘러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농사를 짓고 아이들 교육까지 하다니, 우리 애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죠.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점심도 같이 먹고 우리가 아침에 막 캔 신선한 달마고구마도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고구마를 맛보시곤 역시 해남 고구마가 제일이구나, 이렇게 맛있는 걸 기르는데 하시면서 한참을 말씀을 잊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민수 손을 꼭 잡으시더니 내가 이렇게 잘 이겨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할머니가 가신 후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새로운 길을 가요. 우리만의 행복한 길을. 내일은 고구마 체험 농장 기획안을 들고 농업기술센터에 가봐야겠어요. 아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민수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 해남 고구마가 전국적인 명품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농부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해요. 어젯밤 민수가 고백한 건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우리 고구마 농장을 교육체험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달마고구마 체험농장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머니, 우리가 정성껏 가꾼 이 땅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도시 아이들에게 농사의 소중함도 알려주고 해남 고구마의 우수성도 보여주고 싶어요. 민수의 눈빛이 그렇게 반짝이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이미 농업기술센터와도 상의를 마쳤다고 해요. 농촌교육 농장 지정도 받고 안전교육도 이수했대요. 주말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래요. 어머니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오신 이 달마고구마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도시 사람들한테 해남 농부의 자긍심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의사 집안 사위를 얻으려 했는데 이제는 도시 사람들을 우리 농장으로 초대하겠다고 하는 아들. 얼마나 큰 변화인가요?
상처를 딛고 이렇게 성장할 줄이야. 마을 어르신들도 민수의 제안을 반겼어요. 젊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하다며 다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특히 할머님들이 고구마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 농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 같아요. 민수가 꿈꾸는 대로 이곳이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하겠죠. 도시에서의 상처가 오히려 더 크고 값진 꿈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 체험 농장을 청년 농업인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장을 촬영했어요. 청년 농부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엔 민수가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장님께서 이제는 당당하게 보여주자. 우리 해남 농부의 자부심을 라고 하시는 말씀에 용기를 냈죠. 농사만으로도 바쁜데 주말마다 체험객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고구마를 수확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요. 도시에서 온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면 더 잘하고 싶어져요. 농업기술센터의 홍보 덕분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해남 인근 초등학교에서 현장 학습 문의가 오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예약한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찾아오게 됐죠. 한 번에 너무 많은 인원은 받을 수 없어서 회차당 10가족 정도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고구마는 농협 개통출하를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해요. 민수가 꿈꾸던 대로 우리 농장이 천천히 그렇지만 착실하게 성장해 가고 있죠. 며칠 전에는 농협 관계자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우리 고구마가 품질이 좋아서 수출 물량으로 계약 재배를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민수는 이제 차근차근 농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 농부가 되었어요. 어제는 서울에서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지은 씨 회사 후배라고 하더군요. 캐나다에서 지은 씨가 현지 병원장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대요. 민수는 담담하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민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민수가 만나고 싶다던 사람은 농촌교육 농장 교육을 받으러 온 여성이었어요. 국립농수산대학교를 나오고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다가 직접 농촌교육 농장을 운영해보고 싶어 해남에 온 분이래요. 우리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보고 자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엔 제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정직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파혼이라는 아픔이 오히려 우리 모자에게 축복이 된 것 같아요. 민수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고 저는 아들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우리 농장은 활기가 넘쳐요. 주말이면 도시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농사를 배우러 온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죠. 우리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2,000평의 땅이 이제는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어요. 민수는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 농장을 둘러봅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에 슬픔은 없어요. 대신 해남 달마고구마 농부로서의 자부심과 새로운 꿈을 향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죠. 저는 이제 행복해요. 우리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가장 값진 선물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우리 민수가 자신만의 길에서 반드시 행복을 찾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행복이 결코 남의 시선이나 편견에 좌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들과 함께 일구는 이 황토 땅에서 우리만의 특별한 행복을 가꾸어가며. 여러분, 오늘 이미순 어머니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때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놓쳐버린 사랑도 있지만 그 덕분에 찾게 된 더 큰 가치도 있는 법이죠. 부끄러워할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마음가짐이 부끄러운 것이죠. 해남 황토 땅에서 달마 고구마를 키우며 찾은 행복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